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9강이 되겠습니다. 제 39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과 채권법, 이거를 알아야 경매의 특수 권리를 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민법 체계를 공부하셨죠?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는데요. 5편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1편은 민법 총칙, 2편은 물권법, 3편은 채권법, 4편은 신조법, 5편은 상속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2편하고 3편은 재산에 관련된 거지요. 재산행위에 대한 것이고 4편과 5편은 신분행위에 관련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물권법과 채권법은 재산법이다 이렇게 공부하셨고요. 친족법과 상속법은 가족법에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오늘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기 전에 권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권리. 권리가 뭐냐? 권리. right라고 하죠. right. 여러분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 권리 행사의 반대는 뭘까요? 권리 행사의 반대. 의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권리를 행사한다, 의무를 이행한다. 여러분 민법 2조에 보게 되면 신의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성실, 신의책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의 행사와 의무는 그러니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신의성실입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신의칙이다 이런 말을 쓰죠. 신의성실에 쫓아서 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2조 2항에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 남용의 금지가 있습니다. 권리 남용의 금지. 권리 남용의 금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도대체 권리라는 건 뭐냐? 법이 주는 힘을 말합니다. 법이 주는 힘. 법이 주는 힘. 아니면 법이 주는 어떤 이익. 이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권리라는 것은 법률상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법률상의 능력이다. 법률상의 능력을 말한다. 이걸 legal mind가 있다 그러죠. legal right. legal right. 그죠? 법률상의 권리, 법률상의 권리, 법률상의 능력.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법이 주는 어떤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바로 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권리가 뭔가? 자, 제 땅 위에 말이죠. 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이 토지 위에 가건물을 져가지고 말이죠. 사용하고 있어요. 가건물을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다가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이니까 야 건물 철거해. 야 너 왜 내 건물에다가 이걸 사용하느냐? 아니면 너 지료를 내고 써라. 지료를 내고 써라. 땅값을 내고 써라 하니까 땅값도 안 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다가 국가의 도움을 요구해야 되겠죠. 국가에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권리가 된다. 그렇죠? 야, 너 나가 건물 철거해. 아니면 진호를 내었어. 이렇게 내가 권리를 행사하니까 얘가 뭐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 땅에다가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 네가 의무를 이행해라 이 말이야. 네가 땅값을 지료를 내고 쓰던가 아니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 어떤 권리? 국가에다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힘. 국가에 뭡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서 국가한테 도움을 요구한다. 도움을 청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권리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권리 종류. 권리의 종류에는 여러분 법이 주는 힘, 바로 권리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산권이 있고 재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뭡니까? 신분권이 있겠죠. 크게 재산행위, 신분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분권에 대해서는 민법에 나오지만 뭐 이렇게 경미하고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 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권에는 뭐가 있다? 물권이 있고 물권. 물권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되겠고 그리고 재산권에는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재산권에는 물권. 권이라는 건 다 권세권자, 권한이 있는 거, 권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이라는 건 뭐냐? 직역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되겠고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한번 어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재산을 보니까 첫 번째 건물을 소유하고 있네요. 건물 20억짜리도 있고 토지 10억짜리도 있고 토지 30억도 있고 세 번째 좋은 차량도 있습니다. 차량도 뭐 한 1억짜리가 있고 또 선박도 있고 또 항공기도 있습니다. 참 항공기도 있어요.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한 선박 한 50억짜리가 있고 항공기 100억짜리도 있고 이러한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토지 건물 같은 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차량 같은 건 뭐 하지요? 등록이란 말 쓰고요. 선박 같은 것은 등기란 말 쓰고 항공기도 등록이란 말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선박이 20톤 미만일 때는 등록이란 말도 쓰지요. 이렇게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 지금 갑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물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물에 대한 권리가 뭐냐? 물건이라는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또 갑은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갑이 의뢰에 대여했습니다. 빌려준 돈 1억도 가지고 있고 또 갑이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역시 5억을 또 예금해서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말이죠. 계약에는 여러분 계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민법에 이 전형계약에는 14가지가 있거든요. 전형계약에는 매매계약, 그다음에 도급계약, 고용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여러 계약이 있는데 만약에 계약을 맺었는데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무슨 공사를 해달라고 계약을 맺은 게 도급계약인데 이때 공사를 맡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도급인. 그 공사를 해주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도급 공사계약을 맺어가지고 수급인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급인으로부터 뭘 받을까요? 공사비를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도급계약을 맺고 내가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도급인이 나에게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나는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를 해주고 공사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렇게 은혜 받을 돈,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공사해줬으니까 공사비를 받을 돈,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런 것들은 채권이다라는 거죠. 채권. 그렇죠? 이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고 채권은 상대방한테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6번, 6번, 7번은 상대방이 존재합니까? 상대방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을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을한테 받을 권리가 있고 은행한테 예금했으니까 뭐 예금 통장을 가지고 가서 도장하고 비밀번호 가지고 가서 은행한테 예금했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도급계약을 해서 수급인이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채권들은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권리, 상대방한테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채권은 상대권이 있다는 거죠. 상대권. 상대권이 있다. 이 물건은, 이러한 물건은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지배권 이런 말도 쓰죠. 지배권. 물건을 지배한다. 그렇죠? 내가 이 토지 건물을 등기하고 차량을 등록했으면 내가 사용하는 거지요.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배한다 이런 거죠.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물건이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받을 권리가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상대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6번째 말이죠. 6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돼요. 이때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채권자라고 하지요. 빌려온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채무자라고 하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이런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때 우리는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하죠. 대주. 빌려온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줬으면 이 대주는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자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빌려왔으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빌려올 때는 매월 얼마 이자를 지급하고 그 원금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변제기가 있겠죠. 언제 갚겠다. 변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는 빌려온 돈 갚아야 되니까 의무를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 채권자 갑은 뭘 해야 돼요?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느냐? 빌려준 돈 안 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국가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한다 이런 얘기죠. 대여금 반환 청구소.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한다.
그럼 반환 청구서를 제기해서 당연히 얘한테 받을 권리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갑은 누구한테 반환 청구했나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누구니까 을이? 상대가 있습니다. 그쵸? 바로 이것들이 뭡니까?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채권. 이런 것들이 채권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권하고 채권의 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그럼 물권하고 채권에는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 개념과 채권 개념. 여러분,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개념이라고,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이라든가 건축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건은 아까 뭐가 있느냐? 이 지배권이 있어요. 지배할 권리가 있다. 물건은 지배하는 권리가 있고, 채권은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존재하니까 뭐가 있나요? 채권은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물건은 지배권이 있지만 채권은 상대권이 있다. 특히 이 물건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물건은 배타성이 있다. 배타성이 있다는 거죠. 물건은 배타성에 속성이 있다. 배타성, 배타적인, 이렇게 할까요? 배타적인 속성이 있다. 배타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속성이라는 것은 본래의 성질을 말합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성질을 말하는데, 배타성이 있다는 건 바로 뭘 의미할까요?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고 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사용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남한테 배타적으로 타치를 받지 않고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 물건은 배타성이 있다. 바로 배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물건은요, 절대성이 있습니다. 절대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남 사용할 수 있고, 남 사용하고, 남 수익하고, 내가 남한테 처할 권리도 있다. 이런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권이 있다. 그리고 이 물건은요, 내 물건이니까 나만 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 물건을 남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양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도권도 있다. 물건의 개념. 아까 제가 어떤 물건 가지고 있었나요? 토지,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또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양도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물건들은요, 배타적인 권리,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타인으로부터 대할 수 있나요? 그렇죠. 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거지요. 타인한테 절대적인 대항력이 있다. 바로 대항력이라는 건 뭐 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요. 채권은요, 상대권이 있습니다. 상대권이죠.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한테만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상대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권이다. 그리고 채권은 청구권이 있다. 제3자한테 받을 청구권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절대권이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가건물을 져서 사용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누군가가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쌓아두고 뭐를 이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내 거니까 절대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 뭐 해라,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소유권 방해 제거를 청구할 권리도 있다. 바로 이것이 절대권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어요. 배타성이 없고 이건 상대권입니다. 배타성이 없고 상대 있고, 그럼 이 물건을 양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채권은 양도할 수가 있느냐, 양도성이 있느냐,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완벽한 양도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양도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채권도 양도할 수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한테 동의를 받거나 또 제3자에게 통지를 해야만이 양도,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차가 있었죠. 아까 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대차,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대주.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차주라고 하는 거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소비대차. 그러면 돈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이자하고 원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전 말고요, 그냥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소비대차. 내가 쌀 한 가마니를 빌려줬다면 이 사람이 그 쌀을 사용한 것만큼 나한테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에는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도 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여러분, 이거는 사용대차 계약은 거의 무상일 겁니다. 야, 친구야, 응? 나 자전거 좀 빌려줘라. 그리고 빌려 쓰고 그대로 자전거를 갖다 주는 것은 사용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있죠. 임대차 계약.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임차인이 되겠죠. 이런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임대인의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차임, 대가, 차임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거는 유상이 되겠어요. 이렇게 대가가 유상 있는 것은 뭐냐?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유상이라고 하고, 반대급부가 없는 것은 무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으로서 뭐가 되는 겁니까? 채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물건은요, 나한테 양도할 때 누구한테 동의를 구합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을 양도할 때는요, 동의를 구해야 돼요.
남한테 양도할 텐데 너의 채권을 내가 너한테 받을 채권을 내가 타인에게 양도한다. 얼마든지 채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채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물건과 채권 중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자, 여러분 지금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은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물건. 물건에는 8가지가 있어요. 물건. 물건에는 점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여러분, 이 물건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건, 소유권은요, 여러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등기를 해 소유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에는 점유권, 소유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죠. 제한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항권, 유치권, 질권이 있어요. 이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여러분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시는 권리가 있지만 이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용익물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좀 이따가 이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그리고 이러한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 3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담보물건 이런 거죠. 담보물건. 그런데 이 저당권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신용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한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정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약정 담보물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유치권하고 이 질권, 이것을 법정 담보물건, 법으로 정한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 정도는 기억하세요. 법정 담보물건. 다시요. 유치권하고 질권은 법정 담보물건인데 여러분들이 유치권, 요거 다음 시간부터 특수한 권리에 대해서 유치권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주 깊게 여러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치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아두셔도 경매물건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이 시간에는 이게 다 물건이에요. 지금 물건이 8가지가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는데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지요?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 아파트가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갑이 샀으니까.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 매매 샀던 간에 뭐 교환을 했던 상속을 받던 증여를 받던
갑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갑의 건물에다가 전세금 2억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우리는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전세금 주고 들어갔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목돈 주고 들어갔다. 목돈 전세금 2억 목돈을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를 갖다 뭐 할 수 있나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만 있지 이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과 무슨 계약을 맺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겠죠. 그런데 이 전세는 잘 보세요. 이 전세는 두 가지 전세가 있어요. 물권 전세가 있고 채권 전세가 있습니다. 물권적 전세가 있고 채권적 전세가 있다. 물권적 전세가 있고, 그러니까 전세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전세가 있고 채권에 대한 전세가 있다. 그럼 이 물권이라는 게 뭐예요? 을이 이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바로 물권이다. 바로 이 물권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절대권이 있다고 그랬죠.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물건이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자기 그 전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이 받을 이 전세금 2억에 대해서 양도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양도성도 있습니다.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바로 이거는 등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부, 을부에 전세 등기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전세권이 되는 겁니다. 전세권. 그러니까 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을이 등기부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채권 전세권은 절대권이 아니라 뭐다? 이 아파트 주인 임대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상대권입니다. 상대권.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물건에 대한 대항력은 없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세금 2억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돈 2억에 대해서 지금 을이 갑한테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양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양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양도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을이 이 사람한테 보증금 2억을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하냐? 이건 임차권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보증금 2억을 줬는데 요거는 등기부에 전세가 된 거고 물건에 대한 전세가 된 거고 전세권이라는 등기가 된 거고 요거는 등기가 안 된 거는 임차권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권은 물건이고 용익 물건이고 임차권은 바로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세권은 전세 등기가 된 전세권은 물건이고 그럼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이 전세권 등기한 사람은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이걸 양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합니다. 왜? 물건이니까. 물건 권리니까. 그러나 이 임차인은 이 양도를 반드시 누구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차권은 집주인의 동의와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동의와 승낙을 얻어야만이 바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건으로서 등기가 된 거는 물건이고 등기가 안 된 보증금 2억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남의 집을 전세로 들어갔는데 등기부에 전세가 되어 있다면 을부에 전세금 전부 건물의 전부 전세권 설정 등기 목적의 전세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건 뭐야? 물건이고 그리고 전세금 2억을 줬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거는 집주인한테 받을 권리니까 뭐가 된다는 거지요?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물권법하고 채권법인데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리고 물건은 배타성이 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 물건은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그리고 채권은 상대방한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권이다. 그래서 물건은 절대권이지만 채권은 상대권이다. 또한 물건은 지배권이 있지만 채권은 상대권이 있는 것이다. 즉 상대한테 청구할 권리, 청구권이 있다. 그렇죠? 물건은 지배권이지만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리고 상대한테 받을 권리, 상대가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하고 어떤 싸움이 벌어졌다면 누가 이길까요? 물건이 이깁니다. 물건 우선주의입니다. 물건 우선주의.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게 되면 뭐가 이긴다고요? 물건이 이깁니다. 물건 우선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채권끼리 싸우면 채권은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당 배울 때 이런 가압류 같은 것은 등기부상에 2010년도에 가압류된 거와 2012년도에 가압류된 거와 2014년도에 가압류된 것은 평등하기 때문에 채권 평등주의로서 평등하게 자기가 받을 채권 금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공부한 이유는 뭐냐? 그 물건에는 8가지가 있다는 거죠.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내 거를 가지고 점유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려와서 점유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을 침탈해서 점유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유권이라고 해서 절대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절대권이죠. 제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집안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을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수익을 하는 사람은 점유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꼭 점유했다고 해서 절대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사실상 지배할 거지만 난 소유자는 완전 지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절대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특히 제한물건에는 용익물건과 뭐가 있나요? 담보물건. 용익물건에는 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건이 되겠고요. 유치권하고 질권은 무슨 물건입니까? 법정 담보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치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유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시계를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자동차를 수선을 의뢰했습니다. 세탁소에 물건을 세탁을 맡겼어요. 그럼 나는 시계 수리비를 가져가야 되고 세탁료를 가져야 되고 자동차 수선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가져가지 않게 되면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탁소 주인은, 자동차 수리하는 업체는, 시계 수리하는 업체는 그 물건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수리비를 가져가기 전까지 그 사람은 채권을 회수해야만이 물건을 내준다는 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주로 유치권은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이 있죠.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이 그 집에 살면서 그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쓰고 그 물건 경매가 나왔을 때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한 유치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대부분 공사비 유치권하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의 그러한 유익비, 필요비에 대한 유치권.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채권에 대한 유치권이 많이 발생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당포를 생각해 보세요. 전당포에다가 귀금속 같은 걸 맡기고 돈을 빌려왔는데 우리가 그 물건을 찾아갈 때는 뭡니까? 빌려온 돈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가져가야 전당포 주인이 물건을 내준다고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그걸 뭘로 하고 있어요? 질로 잡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그러한 권리가 질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서 저당권, 근저당권을 질로 잡고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근저당권부 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경매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을 나오는데요. 근저당권부 질권.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그걸 질로 잡고 돈을 빌려올 때 다시 채권자가 근저당권부 질권 이렇게 설정해서 돈을 빌려주고 채권 채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